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 장 안종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디스크 진단이 나온 에큐백 환자를 잠깐 좀 볼까요. 오늘 실제로 오늘 온 환자고요. 치료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무엇을 갖추어야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처음 상태 한번 보시죠 뭐. 앉아요? 네, 앉으세요. 앉을 때 좀. 오디오 볼륨이 약하니까 한번 크게 키워놓고 보십시오. 한번 서보세요. 서요? 예, 쓸 수 있겠어요? 서지나? 허리를 높여서. 이거 좀 찍어놓을 거예요, 이거는. 보자. 자, 보시는 것처럼 좀 불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겨봐요. 요거에서 이거 한번 보죠 뭐. 숙여봐요. 이게 연속되는 장면입니다. 돼요? 지금 숙이면 어디가 아프세요? 이 숙이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대충 가벼워. 가운데 네. 많이 접해 보시죠 이런 분. 네. 뒤로 쭉 펴보세요. 허리 쭉 펴보세요. 안 펴지네. 네. 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엉덩이가 서로 뒤로 빠지는 거죠. 로드스가 생기지 않는, 말 그대로 그 SI 조인트하고 그 다음에 럼바 부분이죠. 럼바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리를 고추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때로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되면 스와스를 쳐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 친다고 낫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이고. 여기 하늘 보고 누워보세요. SLR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픈 경우가 드문. 아주 그냥 그 움직이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꼼짝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워낙 저희 병원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는데 아마 경험이 좀 없는 선생님들은 좀 많이 당황할 겁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자, 보면 구별하셔야 되는데 화면을 때로는 제가 리버스로 리코딩을 하기 때문에 왼발이 오른발이 되고 오른발이 왼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빨간 발톱, 엄지발톱, 하얀 엄지발톱으로 구별하시고요. 하얀 엄지발톱 쪽이 많이 아파요. SLR. 안 들리지? 이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픈데. 이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안 들리지? 네. 자, 왼 다리 들어보세요. 야, 요건 좀 들리네. SLR 구조로 보면은 당연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험치가 없는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디스크가 있네 없네, 디스크 때문에 이제 많이 안 아프네라고 구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허리에 압이 높아져서 현재 아픈 거기 때문에 허리 스프레인에 의한 스웨일링 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오른 다리 들어보세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자, 이렇게 아팠어요. 거두절미.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치료 전 과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치료를, 저희가 보통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한 세 단계 절차를 걸쳐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아주 많이 좋아져서 갑니다. 아주 많이. 그리고 보통 디스크 자체 손상, 세큐스트레이션이나 익스트루전이 아닌 이상은 보통 3일, 4일 정도면 깔끔해져요. 3일, 4일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분 치료하고 난 다음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이게 치료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리고 돌아누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분 많이 보잖아요. 돌아놓을 때 보세요. 끙끙거리고 아주 그냥 힘들죠. 또 환자분도 굉장히 당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결과 한번 볼까요? 이 정도에서 보면 되겠네. 예, 보여드린다는 건 당연히 좋아졌으니까 보여드리겠죠. 네, 아프세요, 지금도? 다리 쭉 어. 펴봐요. 다리 쭉 펴봐요. 예, 다리 쭉 펴시고. 아이, 잘하셨다. 자, 자, 빨간 발톱, 하얀 발톱. 하얀 발톱이 이 영상에서는 왼쪽이네요. 아까는 오른쪽이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얀 발톱이 아픈 다리를 들지 못하던 다리입니다. 왼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왼다리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오른다리 들어보세요. 아파도, 예.
들리죠? 들리죠? 예, 왼다리 들어봐요. 다시 한번. 예, 오른다리 들어보세요. 보통 제가 지금 해드린 게 뭐냐면 자, 이게 1차 치료 한 6, 7분 합니다. 6, 7분 하고 났을 때 보통 이 정도의 반응이 다 나와요. 그다음 치료 다 하고 난 상태 볼까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봐야죠. 처음부터 기분 좋게 봐야죠. 자, 이거는 이게 저기 하얀 발톱 발, 안 좋았던 발, 발을 도대체 들지 못하던 발, 그 발을 왼쪽 요즘 운동 뭐 왼다리 다시 오른다리 잘 들죠? 예, 이렇게 잘 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대로 엉덩이 그다음 엉덩이를 드는 동작을 취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동작이죠. 처음 아파 죽겠는데 불과 30분 전쯤, 40분 전쯤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동작이었어요. 드시고 그대로 엉덩이 드시고 엎드려 보세요. 한번 확인 좀 예. 해보겠습니다. 네 좌우로 움직이세요. 오케이. 아직 통증이 한 20%, 아까 말씀할 때 한 20%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아주 많이 좋았어요. 그레이드가 10이었다면 뭐 2, 3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잘하셨어요. 자 일어나서 허리 트렁크 플렉션이 아까 봤을 때 살짝밖에 안 구부러졌는데 90도 이상 넘어갔습니다. 각도상 좀 문제가 있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뒤돌아서 누우시고 자 그다음 허리 숙이세요. 쪽이 아픈 거예요, 그죠? 여기. 네. 자, 이건 간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본래 옆에서 찍어야 되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 촬영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90도 이상 내려갑니다. 괜찮으시죠? 네 일어나시고 허리가 또 잘 펴져요. 이렇게 안 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리가 엉덩이 뒤로 빠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걸어볼까요, 선생님? 그걸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막 허리가 그냥 쿡쿡쿡 주저앉을 듯이 막 번개가 치니까 걷지를 못하고 막 옆에서 받쳐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는데 침대도 무척 힘들게 올라갔고요. 걷는 거 보세요. 걸어 나오세요. 진짜 아픈 거 맞으시네요. 맞아서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휘셨네. 바깥으로 걸으시고 고기 봐요. 바깥으로 좀 걸으시고. 배 아프면 허리 숙이고 다니는 것처럼 허리가 아프면 아프고. 이 정도만 볼까요? 제가 뭐 길게 얘기한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재밌겠습니까? 근데 제가 좀 뭐예요? 이거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천장관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펠빅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셨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디스크가 있는데 급성으로 오시는 통증 환자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 말 그대로 이건 팩트니까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제가 이분이 제 가족이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류의 환자가 왔을 때 제가 손도 못 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야 이게 만약 우리 누나였으면 내가 이거 어쩔 뻔했나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내가 잘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 아프고 힘든 걸 좀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의 OS 선생님들, 특히 마통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심하게 오는 통증 환자들은요, 치료율 측면에서 한 번의 주사 혹은 뭐 여러 가지 처치를 해서 바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바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치료율 면에서 보면은 치료율이 낮을 겁니다. 낮습니다, 사실. 제가 전문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제가 알아요. 그죠? 예, 통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사라면 어떤 게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일단 환자의 피로함을 먼저 채워주는 측면에서 이런 분은 통증을 먼저 조절하는 게 아주 좋다라고 보고요. 통증을 조절을 했다. 그럼 그 다음이 균형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가서 또 분명히 또 도질 거야. 일상생활에 문제가 오니까. 그런 면에서 물리치료사는 정말 귀한 직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임상에서 일을 하시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손도 못 대고 계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을 아마 전기신경치료라는 분야가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저도 이제 임상이 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감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뭐 저기 다들 자존감도 높고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 자신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조금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한번 환자분들을 보시면 특히 여러분들 병원 중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우 삭신이 쑤셔서 좀 내가 몸이 좀 틀어졌나 봐. 틀어진 게 좀 걱정되는 그런 환자들을 주로 보는 병원이라면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기신경치료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아픈 환자보다는 디스컴포트가 더 많으니까. 근데 정말 아픈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신다면 혹은 여러분들 가족이 되게 많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전기신경치료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전기신경치료는 스트레스홀도가 낮아져 있는 신경에 어떤 특정한 조건값의 자극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역치값을 급속도로 올리고 그걸 유지시키는 쪽으로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학술적으로 연구가 됐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엔 귀납적 증명이 많이 됐지만 지금 연역적 증명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는 치료하는 스킬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긴 하더라도 치료 패턴, 치료 방법을 똑같이 배우고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머슬셀 리레인지먼트 이 부분은 정말 도수치료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압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환자를 많이 봤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사지 한다고 소위 얘기한 주물럭을 한다고 해서 근육 풀리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잠깐은 개운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신경치료는 특정의 어떤 조건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값을 적용을 해주면 머슬셀 리레인지먼트 효과가 아주 그 탁월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근육이 아주 그냥 야들야들 노골노골 야들야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잘 배열이 잘 돼가지고요.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운해지는 거를 직접 환자의 경험을 시킬 수가 있겠죠. 또 이 부분이 되질 않으면 즉발성만 있고 지속성 및 재현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근육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큼 저희 병원 직원들, 저도 마찬가지고 매뉴얼에 도가 텄습니다. 예,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매뉴얼에 도가 트신 선생님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저희 병원에 있는 선생님도 정말 도가 튼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매뉴얼 치료를 참 쉽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통증과 기능 두 가지로 분류해서 통증은 이걸로 치료하고 기능에 대해서 도수치료로 들어가니까 마치 도수치료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이전에는 도수치료로 아픈 거를 다 관리를 하고 케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벅차고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힘들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 좋은 효과도 없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 했는데 몸도 마음도 이제는 어떻게 저희 병원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면 통증은 이걸로 하고 매뉴얼은 그러니까 기능은 매뉴얼로 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의 만족도가 참 좋습니다. 아픈 것도 잘 조절되지 그리고 몸의 기능에 대해서도 컨설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추가로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도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혼자서 병원을 케어할 때 환자 통증 조절 환자를 할 때는 참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저희 전기신경치료에서 끌고 나가주니까 저희 원장님께서 주사를 쓰실 때 아주 자신감 있게 하시면서요. 환자한테는 더 큰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리치료사가 통증 조절을 정말 잘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매뉴얼로 해서 여러분들 잘 되시면 굳이 이걸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잘 되는 것도 치료율이 높아야 돼요. 100명에 뭐 90명씩 좋아져야지 100명에 1명 좋아진다고 나 치료 잘해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통증 조절을 정말 하고 싶고 통증 조절과 기능 재활, 펑셔널 리해빌리테이션을 분류해서 환자에게 정말 더 잘해주고 싶고 정말 전문가로 여러분 인정받고 싶다라고 판단되면 전기신경치료 한번 깊게 고민하시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벌써 앞서서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벌써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제발 흉내 좀 내지 마세요. 흉내 낼 정도로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쓱쓱 만진다고 아픈 부위를 자극을 준다고 좋아진다? 그거는 원시일의 얘기예요.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얘기가 먹힐 수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이거 흉내 내서 될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욕 좀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